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남대문 시장인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최초 상설시장이자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대표 시장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궁궐 다음으로 가보고 싶어 한다는 관광 명소랍니다. 자, 남대문 시장에 없는 물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모든 게 다 있다는 남대문 시장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살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푸짐해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드나든다는 남대문 시장은 조선시대에도 핫한 곳이었답니다. 자, 그럼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농업이 근간인 조선시대엔 애초 나라에서 시장을 통제했는데요. 농사에 힘써야 할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장사에 뛰어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거란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한양에선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하도록 했답니다. 당시 종로에 형성된 시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인들은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독점 판매권을 갖는 대신에 나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6가지 핵심 품목으로 지정된 유기전 상인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했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 없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이 독점 판매하는 물건값을 멋대로 올려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난리통에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집에서 짠 옷감이나 농작물, 지방에서 가져온 물건을 파는 무허가 난전이 암암리에 생겨났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뜨기 시작한 게 지금의 동대문 시장 전신인 배옥의 시장과 남대문 시장의 뿌리인 칠패시장이었답니다. 칠패는 당시 8패로 나누어진 한양도성 경비구역 중에 칠패구역에서 펼쳐진 것이라 해서 붙여진 명칭이랍니다. 그때 배옥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채소였고 마포나루와 가까운 칠패시장은 새우젓을 비롯한 수산물이 가장 많았다는데요. 당시 마포 새우젓을 지게에 메고 칠패시장으로 오는 이들은 아침 해를 받으며 걸어 올라오는 통에 얼굴이 까맣게 타고 동쪽에서 배옥의 시장으로 오는 이들은 반대로 아침 해를 등지고 오는 바람에 목덜미만 까맣게 탔다고 해서 당시 얼굴과 목덜미만 봐도 칠패시장 새우젓 장사인지 배옥의 시장 채소 장사인지 알았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어쨌든 오전에만 반짝 열리는 칠패장과 배옥의 장은 싱싱한 물건들을 시전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그러자 시장을 어지럽히는 난장판을 없애달라는 시전 상인들 요청으로 현종 때부터 금난정권이 발동됐는데요. 이로 인해 난전 상인들은 금난정권 특혜를 받은 시전 상인들에게 팔던 물건을 뺏긴 것도 모자라 곤장을 맞거나 감금되기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난전이 점점 늘어나자 결국 정조 때인 1791년에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에 금난정권이 폐지됐는데요. 정조의 이 결단은 당시 더 이상 억누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도 있었지만 그동안 금난정권 특혜를 두고 뇌물을 주고받던 시전 상인들과 권력자들의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된 배옥의 시장과 칠패시장은 종로시장과 더불어 한양 3대 시장으로 떠올랐답니다. 자, 남대문 시장은 1608년에 왕이 된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만든 선해청이 있던 곳인데요. 대동법은 각 지역 백성들이 그 지방 특산물로 바치던 세금을 쌀과 옷감으로 대신 받게 한 것으로 이를 담당했던 곳이 선해청이었답니다. 당시 선해청 창고 북쪽은 북창동, 남쪽은 남창동이라 불렀는데요. 북창동은 이모군란 당시 도망갔던 명성황후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후에 중국 음식 관련 상점이 많았던 동네랍니다. 1882년에 발생한 이모군란은 고종이 개화정책 일환으로 1881년에 창설한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심하게 차별한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선해청 공무원들이었답니다. 당시 군인들 월급은 쌀로 받았는데요. 별기군은 구식군대보다 월등히 높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구식군대는 무려 13개월이나 밀린 끝에 겨우 한 달치 월급만 받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월급은 민감한 사안이건만 쥐꼬리만한 월급을 13개월 만에 주면서 그것도 선해청 직원들이 농간을 부려 모래를 잔뜩 섞은 불량쌀을 지급했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 선해청 책임자인 민겨모는 친척 버린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못된 놈이었는데요. 그런 민겨모가 이에 항의하는 군인들을 잡아가두니까 참다 못한 구식군인들이 민겨모를 죽이고 궁궐까지 쳐들어가자 명성황후가 부랴부랴 충주로 도망간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랍니다. 그런 선해청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모든 세금을 화폐로 거두면서 폐지됐고 이때 금난 정권도 완전히 폐지됐는데요. 이후에 정부가 남대문 일대 도로를 정비하면서 인근에 늘어선 칠패시장 가건물 점포들을 철거한 대신 비어있던 선해청의 거대한 창고를 장터로 제공한 겁니다. 이때 상인들이 둥지를 튼 이 장터는 당시 창고 안에 있다 하여 창내장이라 불렸는데요. 1897년부터 하루 종일 여는 최초의 상설시장이 된 이곳이 바로 지금의 남대문 시장이랍니다. 그런 창내장은 당시에도 없는 게 없는 시장이란 입소문이 돌면서 전국의 행상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니 늘 장사꾼과 짐꾼, 손님들로 북적이다 보니 소매치기도 많았답니다. 그 옛날 남자들의 돈지갑은 도포의 널찍한 소매자락이었는데요. 그 소매자락을 툭 치면 안에 있던 엽전이 튕겨나오니까 장터 불량배들은 두둑한 엽전으로 유난히 늘어진 소매 주인을 노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소매치기 원조랍니다. 그렇게 조선의 핫플레이스가 된 남대문 시장은 일제강점기 들어 사라질 뻔했는데요. 잘 나가는 조선인 시장이 달갑지 않은 조선 총독부가 구닥다리 시장이라며 없애려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건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친일파 송병준이 시장 운영권을 따낸 덕분이라지만 사실 엄청난 자리세를 붙여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속셈일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1922년에 결국 일본인 회사가 운영권을 인수했는데요. 이때 조선인들 점포세를 대폭 올리고 이런저런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조선 상인들은 염천교 일대로 밀려났답니다. 그렇게 일본 상인들이 장악한 남대문 시장은 1936년에 운영회사 이름을 따서 중앙물산시장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답니다. 해방 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남대문 시장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용품을 판매하는 통에 양키 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즈음엔 주먹 깡패들이 판을 치면서 동대문파 이정재는 광장시장, 종로의 김두한은 낙원상가를 휘어잡았고 남대문 시장은 명동파 엄복만이 접수해서 조합비를 갈취한 것도 모자라 1954년 화재 때는 전국에서 보낸 복구 성금까지 가로챘답니다. 그런 주먹들이 사라진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카메라, 양주, 시계를 비롯한 밀수품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단속반이 뜨면 감쪽같이 사라진다 해서 도깨비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단속반과 상인들의 숨바꼭질이 수시로 벌어졌던 남대문 시장은 1980년대 들어 의류 전성시대를 맞이했답니다. 일명 남사롱이란 애칭이 붙은 멋쟁이 숙녀복과 베이비붐 세대 아동복이 인기를 끌면서 새벽마다 지방 소매상들이 올라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특히 입학 시즌이나 어린이날 즈음엔 아동복을 떼러온 봉고차들 행렬이 끝이 안 보일 만큼 진풍경을 만들었답니다. 요즘 남대문 시장에서 유명한 갈치조림 골목은 그 시절인 1988년 즈음에 조성된 건데요. 당시 한 식당에서 양은 냄비에 졸여내온 매콤 칼칼한 갈치조림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자 다른 식당들도 줄줄이 갈치조림으로 메뉴를 바꾸는 바람에 갈치조림 골목이 된 거랍니다. 자, 현재 1만 개 이상의 점포와 노점상까지 빼곡한 남대문 시장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행무기만 빼고 다 파는 곳, 고양이 뿔만 빼고 다 있는 곳이라고들 하는데요. 고양이는 뿔이 없으니 결국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 남대문 시장에서 죽어도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그 고양이 뿔과 행무기인데요. 그거였어? 에이 뭐여 장난해? 하시겠지만 저도 웃자고 하는 소리랍니다. 자, 수백 년 세월을 이어오면서 파란만장한 위기를 겪었고
쾌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리한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남대문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민심의 척도를 가늠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정치인 여러분, 정말이지 민심을 좀 잘 헤아려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좀 잘들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라이가 부탁해요.